투자 스토리의 방 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을 이장입니다.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요 정모 라방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자, 일주일 동안 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앞으로 또 장기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이 벌써 이제 5월이 끝났죠. 5달이나 지났습니다. 자, 여러 일들이 있긴 했지만은 주식시장은 결국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찍었지만 자 이번 주에도 찍었고요. 자 아무튼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제 나스닥이 최고점을 또 찍었죠.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2024년 조금씩 흔들리긴 했지만은 뭐 제가 작년 말부터 얘기 드렸지만 민첩하게 잘 행동하자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풀백이 왔을 때 조금씩 줍줍을 하고 또 너무 고점에 올라가 있으면은 열매도 좀 따고 그렇게 잘 하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올해 가장 큰 주제는 지금 연준의 이자율이 굉장히 높죠. 5.25에서 5%까지 좀 높은 상황이어서 자 그런 고금리 상황에 인플레이션도 아직은 잘 잡히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고금리 상황이 제가 소프트 랜딩을 가져올 거냐 아니면 침체를 가져올 거냐 자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침체도 올 수 있다고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블룸버그에서도 침체 얘기를 조금 꺼냈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고점까지 오니까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통계에 따르면 아직까지 30%밖에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재작년만 하더라도 2023년에 침체가 오겠다는 확률이 55%가 넘어갔었죠. 그래서 대부분이 2023년에 침체가 오겠다고 예상을 했을 때 침체가 안 왔습니다. 2023년에 너무 시장이 좋았죠. 자, 지금은 침체가 안 오겠다고 다들 믿고 있는데 30%밖에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오히려 반대로 너무 안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점에 오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주에 얘기 드렸지만 시장은 좀 유포리아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 썸네일 제목이 최고점 주식시장 최고점 자 어디까지 달릴까 그러면서 의문을 제가 제기했는데 자 역시나 자 이번 주에 흔들렸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좋은 얘기 먼저 하면요. 자, 나스닥이 잘 올랐죠. 16,920.80으로 0.70%나 올랐습니다. 결국 나스닥이 이번 주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그렇고요. 17,000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16,950 정도인데 17,000이죠. 아, 지금 17,000. 아, 옛날에 부정론자들은 7,000까지 떨어진다고 하던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17,000 만 포인트가 올라갔죠. 2023년, 2024년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시장이. 자, 나스닥 대단해요. 확실히 빅텍이라든지 반도체 쪽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17,000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목요일날 고점을 좀 찍고 그 밑으로 이제 떨어졌죠. 결국은 지금 물가가 다시 오를 거라는 부담감에 떨어졌다가 어제는 미시간에서 좀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점 부담이 있는 거죠. 자 일단은 고점 부담이 있는데 잘 올랐습니다. 역시나 나스닥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데는 4차 산업혁명이 가장 기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보여줬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보여줬죠. 매출이 분기에 260억입니다. 이거 곱하기 4 하면은 100 빌런이 넘어가죠. 1000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시총이 2.5조 달러가 넘어가는 지금 애플하고 별로 차이도 안 납니다. 전 세계 시총 지금 3위인데 2위하고 3위하고 거의 차이도 안 날 정도로 엔비디아가 보여줬습니다. 특히 다른 쪽은 수익이 안 났는데 데이터 센터 쪽이 수익이 잘 나죠. 인공지능 관련된 데이터 센터 쪽에
근데 분기 매출이 23%가 더 늘어났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400%가 더 늘어났습니다. 자, 기저효과도 무시할 정도로 자 226억 달러나 자 매출을 기록했고요. 인공지능이 버블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테슬라가 데이터 센터 쪽에 어마어마한 또 자 매출을 올려줬고요. 젠슨 낭도 되게 테슬라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엔비디아가 1064불까지 올랐습니다. 장 끝나고는 더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자, RSI가 73으로 완전 과열 상태까지 올라갔습니다. 끌어올릴 만큼 또 끌어올렸는데 뭐 적정 주가 실적 발표 나고 조금 올려드렸죠. 네, 한 1020불 정도 얘기 드렸는데 자, 그거보다 한 5% 정도인가요? 예, 더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자, 과열도 됐고요. 자, 물론 어제는 거래량이 많이 없었습니다. 자, 그저께가 많이 올랐죠. 예, 그저께 갭상승을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고요. 어제도 뭐 조금 거래량은 없었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 4억 3천만 주 정도 자 거래가 되면서 자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고요. 엔비디아 평단가가 다들 790불인데 이번에 자 많이 올랐습니다. 자, 아무튼 엔비디아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모멘텀을 잘 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 그래서 팩트셋에 따르면은 S&P 500의 IT 섹터 쪽에서 지금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50개 기업이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재 쪽에서도 30개 기업이 인공지능을 뭐 채택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25개 기업 파이낸스 쪽이죠. 금융기업들도 인공지능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인공지능 기업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지금 인공지능을 채택을 하고 있는 거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는 기업들도 20개 정도. 그 다음에 임의소비재들, 뭐 임의소비재에서 아마존 같은 게 있죠. 이런 데서도 일단은 17개 기업이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13개 정도. 자, 그 다음에 자 에너지 쪽도 13개 기업이 지금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있고 부동산도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13개 기업. 그 다음에 유틸러티 쪽이죠. 자, 에너지 관련된 이제 뭐 전기라든지 수도 이런 데서도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필수 소비재도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월마트도 당연히 얘기하겠죠. 자, 광물도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있다. 광물은 뭐 인공지능 이용해서 어디에 자원이 묻혔고 이런 거 다 파악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199개의 500개 기업 중에 199개 기업이 인공지능을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지난 분기만 해도 한 180개였는데 이제 거의 200개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자, 인공지능이 그냥 버블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일단은 주식시장은 잘 올라왔고요. 뭐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어느 정도 풀백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상승이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 9월 달이 어떻게 보면 좋은 예인데 이번에 S&P 500이 5% 빠졌죠. 그때도 5.2% 빠졌는데 그 다음에 11.5%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 5% 정도 빠졌는데 한 10% 이상은 올라왔죠. 자,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지금 2022년 11월 말에도 7.3% 정도 약간 풀백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10.5% 정도 올라왔습니다. 뭐 더 많이 올라온 적도 있어요. 아마 15%에서 27%까지 더 올라가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할 사람들은 다 수익 실현하고 공매도 칠 사람 공매도 다 치고 내려왔다가 이제 더 이상 그 힘이 없으니까 이제 쇼커버도 하면서 더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내려간 것보다는 더 올라가는 모멘텀만 잘 타면 이렇게 됩니다. 5% 내려갔다 10% 올라가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쉬었다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잘 올라왔고요. 지난주에 얘기 드렸지만 밈주식 열풍은 지난주에 이제 끝났습니다. 자, 어느 정도 끝났고 그런 것도 사라졌고 이번 주에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으로 끌어올렸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 자, 미국 기업들의 수익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실적 기간 거의 끝났는데요. S&P 기업의 78%가 예상보다 실적을 잘 내고 있고요. 헬스케어, IT, 뭐 필수 소비재 쪽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진율도 계속 올라가죠. 비용 대비해서 수익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빅스 지수도 많이 안정이 됐어요. 11.93으로. 올해 한 4월 달까지는 이제 전쟁도 있었죠.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에 뭐 전쟁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빅스 지수가 20 근처까지 올라가서 좀 4월 달에 이제 불안감을 많이 줬죠. 3월부터 4월까지. 자, 5월 초까지 그렇게 줬는데 지금은 빅스 지수가 많이 안정이 돼서 11.93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빅스가 2020년 이래로 11대까지 떨어진 적이 처음에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요 안정적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도 있고요. 뭐 다시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자, 어느 정도 갈지는 일단은 거시경제 환경에 따라 이제 바뀌어 가겠죠. 일단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과연 이렇게 좋은 상태가 어디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던져야 되죠. 그래서 시장은 어느 정도 최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죠. 뭐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이번 주에도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리 기업들이 수익을 잘 내고 뭐 금리를 떨어뜨리고 그래 뭐 여러 가지 거시경쟁이 좋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뭐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죠.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한 번씩 또 올라왔으면 또 내려가야 됩니다. 또 내려가면 또 올라오고 자, 이런 게 주식시장인데 자, 수익 실현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롱 위켄드라서 이제 월요일날 장이 쉬다 보니까 주식을 일단 던지고 자, 많이 갔습니다. 많이 떠났는데 이제 다음 주에 돌아올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S&P 500이 5304.72로 0.32%가 자, 이번 주에 조금 이제 월요일 대비해서 5일 동안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이 5303이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날 5325 정도죠. 여기를 다시 한번 올라왔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도 좀 올라가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월화수 수요일 날도 좀 올라가려고 그랬고, 목요일 날도 지금 엔비디아 실적 이제 FOMC 의사록 나오고 조금 이제 출렁거렸는데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장중에 목요일 날 올라갔다가 결국은 떨어졌습니다.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다시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더 올라갈 힘이 없어 보이죠. 5,300 이상, 5,320 막 이렇게 되면은 올릴 힘이 좀 별로 없습니다. 이거를 끌어올리려면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조금 더 내리겠다, 뭐 2번이나 3번 내리겠다로 다시 바꾸던가. 근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죠. 자, 아니면은 뭔가 큰 이미 엔비디아가 호재를 썼고, 뭐 더 이상 올려야 되는데, 자, 올릴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5,300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깨졌었죠. 5,300이 깨졌다가 지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게 데드캣 바운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냥 5,300까지밖에 안 올라왔어요. 뭐 5,304나 뭐 5,300이나 비슷하죠. 이게 완전히 뚫고 올라온 게 아니고 그냥 5,300에 걸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얼도 같이 지금 약간 갈림길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우도 39,069.59로 4만을 찍었었어요. 월요일날 4만을 찍었는데 이제 최고점을 도달을 했죠. 다우가 이제 1년 한 반 만에 4만을 찍고 제가 레만 브라더스 사태 때 다우를 봤을 때가 7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이후로 다우가 지금 15년 정도 지났나요? 지금 7천에서 76, 42, 한 6배 정도 올라왔죠, 지금. 레만 브라더스 이후로 6배나 올라온 다우입니다. 자, 아무튼 4만을 찍고 지금 이렇게 지금 2.33%나 떨어졌어요. 이번 주 말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주식시장의 폭이 조금 넓어져서 이제 좋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다시 올라왔던 이제 빅텍 이외에 자 나머지 주식들이 약간은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완전히 지금 좋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러셀 2000도 마찬가지죠. 2069입니다. 1.44%나 지금 떨어져 있죠. 그래서 2100이 넘어갔습니다. 월요일날. 하지만
있었지만은 예,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어제 바운스를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시원하게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죠. 예,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했고 예, 조금만 반등하고 그냥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은 갈림길에 놓여 있고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뭔가 징조를 보여줬는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일주일 동안 오른 주식을 딱 보면은 몇몇 주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당연히 실적이 잘 나와서 15%가 올라갔고요. 예, 테슬라도 호재가 있어서 1% 정도 올라갔습니다. 물론 더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긴 했는데 테슬라랑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 이번에 개발자 회의 하면서 뭐 오픈 AI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코파일럿 새로운 컴퓨터도 내놓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호재 있어서 2.30% 올랐고요. 메타는 좀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하면서 1.34% 올랐고 일라릴리 약간 호재 있었죠. 그래서 4.86% 정도 올랐는데 요거 빼고는 잘한 게 없어요. 예, 그쵸. 네, 그래서, 자, 구글 좀 떨어졌고, 아마존도 2% 정도 떨어졌고, 자, 은행주들도 대부분 떨어졌고요. 지역은행들도 떨어졌고, 에너지 기업들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도 대부분, 예, 좀 떨어졌고, 어떻게 보면 다우라든지 조금 같이 방어주들이 필수 소비재 빼고는 타겟이 진짜 많이 떨어졌죠. 예, 필수 소비재나 약간 방어,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빼고는 예, 대부분이 지금 떨어진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빨갛죠. 예, 색깔만 봐도 조금 안 좋습니다. 자, 과연 주식시장이 여기를 이제 위기를 겪어내고 5월 말에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조금 드는데 지난주에 너무 좋다 그랬죠. 예, 지표들이 너무 좋다 그래서 악재가 아니라 이제 호재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뭐 그렇게까지 예,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일단 고금리를 유지하는 게 가장 크죠. 5.25에서 5%까지 예, 고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고금리로 인해서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 한 번 잡혔는데 CPI가 3.4에서 3.6으로 한 번 잡혔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죠. 예, 사라지면서 두 번 내리겠다가 한 번 내린다로 바뀌었습니다. PPI도 2.2에서 2.4%로 잘 안 잡히죠. 예, 아직 2%대까지는 도달 못했고 PCE도 2.7에서 2.8입니다. 2%까지 가려면 아직 멀은 그런 상황이고, 다행히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 인플레이션이 3.5까지 올라갔던 게 어제 3.3으로 떨어지면서 그래도 물가가 조금은 잡힐 수 있겠다는 희망이 좀 보였죠. 3.3으로. 예,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일시적일지. 자, 일단은 뉴욕에서도 3.3%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라스트 마일 프로블럼이 있죠. 예, 마지막에 2%까지 내리는데 참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노동시장 여전히 튼튼합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5천이 나와서 아직 노동시장도 아직 튼튼하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예, 채권 이자도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채권 이자도 4.42에서 4.45까지 10년물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2년물도 4.94로 다시 올라왔죠. 예, 약간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2년물이 4.7대까지 내려갔다가 4.94로 올라온 상황이라서 금리가 다시 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채권도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이 조금 더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일단은, 예, 이제 롱위켄드라서 미모리얼 데이가 껴있기 때문에 이제 던지고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은 2년물 채권금리가 올라왔죠. 4.94로.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내린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를 반영하고 있고, 달러도 아직까지 104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104 밑으로 내려가진 않고 있어요. 어느 정도 바닥, 예, 더 떨어지지 않는 걸 보이죠. 예, 아직도 달러도, 예, 높은 상황이고, 예, 그래도 지정학적 문제는 없습니다. 금값은 좀 떨어져서 2335불로 떨어져 있고, 자, 원유값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죠. 예, 브렌트유는 82불, 웨스텍사스 77불로 예, 조금 기름값이 떨어졌는데, 이건 또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이라든지 자, 여름에 또 아니면은 중국에서의 수요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암호화폐는
에더리움이 ETF가 생긴되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조금 몰리는 경향도 좀 있었죠. 자, 그런 것들이 주식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요렇게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거시경제 환경이 마냥 좋지만 않다. 그런 생각이 들죠. 자, 물가가 잘 안 잡히는데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확실히 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 미국의 S&P에서 나온 목요일날 나온 지수가 시장을 흔들었는데, 자, PMI가 이렇게 높습니다. 미국이 경제가 54 근처에 너무 좋아요. 자, 50이 기준인데 50 기준, 여기가 바닥이죠. 50 기준으로 54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서비스 쪽이 너무 좋아서 지금 서비스 쪽 물가가 안 잡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로 목요일날 자 떨어졌죠. 네, 그다음에 내구재 주문이 어제 금요일날 나왔는데 내구재 주문도 아직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경기가 아직 좋아서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기관들이 많이 주식을 팔고 목요일날 떠났기 때문에 어제 거래된 거래가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제 거래 일단 반등해서 되게 좋긴 했는데, 일단 거래량이 평소에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화요일 날 돼봐야지 조금 알 수 있는데, 자, 이런 거시적인 문제들을 잘 이겨내가 나가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실질 GDP도 지금 굉장히 올라와 있죠. 거의 3.6% 정도. 아틀란타의 GDP 나우에서는 지금 미국의 GDP가 아직도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태도를 안 바꾸고 있어요. 연준 의원들 계속 나와서 얘기하는데 태도를 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된 이후로 더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죠. 다행히 CPI가 떨어지면서 그 목소리는 좀 사라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연준 의원들은 뭐 떨어뜨릴 생각이 없습니다. 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나와서 그 중립금리가 너무 낮다. 지금 오히려 높게 유지가 될 수도 있겠다. 지금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디는 거 보니까 금리를 높게 유지해도 되겠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연준 의원들이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계산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고금리를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잘 견딜지 지금 약간 의문이 듭니다. 자, 그래서 물가가 코어 CPI가 근원 물가가 다행히 3개월짜리가 1년으로 환산했을 때 좀 떨어져가지고 요것 때문에 이번 달에 조금 안심을 하고 주식시장이 한번 올라왔죠. 5,200대에서 5,300대로 올라온 이유가 CPI가 한번 잘 나왔기 때문인데, 그게 이제 2번 내리다 해서 금리를 한 번 내린다로 이제 다시 바뀌었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PCE가 그만큼 또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근원 PCE가 지난번까지 잘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근원 PCE가 나오는데, 헤드라인은 2.7%로 떨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름값하고 음식값 포함해서 자, 근원은 2.7%로 떨어질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달에 2.7에서 2.8에서 이번에 2.7, 2.7로 근원이 한 번 정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대로 나와주면은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자, 요거가 나올 때까지 일단 조금 출렁거리지 않을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날 이제 GDP가 나오면서 PC 분기께 나오죠. 그래서 목요일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이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이제 목요일날에 요거 나오는 거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연준의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게 9월 달에 금리를 안 내리겠다가 이제 더 높아졌습니다. 자, 50.7% 정도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9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사라졌어요. 당연히 11월 전에, 2달 전에 금리를 내릴 생각은 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 달이나 이제 금리를 한 번 내리겠다. 5에서 5.25가 자, 41.9%로 가장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금요일 날 PCE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걸 보여주면은 요거 때문에 자, 시장이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기관들도 지금은 다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자, 25bp 내리겠다. 자, 한 번만 내리겠다고 생각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그나마 골드만삭스가 2번 내리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의견을 바꿨죠. 7월에 내린다 해서 9월로 내린다로 바꿨습니다. 50pp. 자, 2번 내리는데 9월 달에나 내리겠다. 한 발 후퇴를 했죠. 골드만삭스도.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거시경제로 보면은, 주식시장이 더 올라갈 여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떨어지겠다는, 떨어뜨린다는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지금 현상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냥 낙관적으로 보기도 힘들고, 뭐 부정적으로 보기도 힘들고, 자, 애매한, 중간 정도의 상황, 약간 갈림길인데, 당연히 이제 곰들도 활동을 계속 시작하죠. 지난주에 곰들이 병원에 누워 있다 그랬는데 곰들이 활동할 거다 그랬는데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주식시장을 몇 번 흔들었죠. 이번 주에 한 2번 정도 흔들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확실히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입니다. 자, 은퇴한다고 발표했죠. 자, 은퇴한다고 발표하니까 JP 모건 주가가 한 3%씩 한번 떨어졌었는데 다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지금 하드 랜딩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잘 맞추셨어요. 2021년 말에도 주식시장에 허리케인이 몰아친다 그랬는데 진짜 2022년에 허리케인이 몰아쳤죠. 2023년까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2023년은 좀 좋긴 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뭐 좋다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하드랜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혹시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그게 최악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요 한마디로 시장이 조금 목요일날 좀 안 좋았었죠. 그래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제이미 다이먼이 하는 얘기겠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귀 기울여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기관들은 마냥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는 목표 주가를 올리더니 주식시장이 조금 떨어지면은 좀 또 내리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냈는데 웰스파고 5,535로 내놨을 때 그때 4월 달에 조정이 왔죠. 그래서 웰스파고 한번 당했습니다. 5,535 간다! 그렇게 그때가 한 5,200대인가 그랬을 거예요. 자,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3, 4월에 조정이 왔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 자, 소시테제너럴 5,500 얘기하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5,400 얘기하고,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 지난주에 바꿨죠. 5,400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남은 곰이 5,400으로 4,500에서 5,400으로 올리자마자 주식시장이 흔들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조금 떨어졌죠. 그래서 일단은 지나치게 낙관적일 때 조금씩 주식시장이 풀백이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관들이 내놓은 목표 주가까지 다 달성을 했어요. RBC 캐피탈 5,300, 뭐 바클레이스 5,300, 골드만삭스 5,200, 오펜하이머 5,200, UBS 5,150, BMO의 5,100, 뭐 CT의 5,100, 기관들이 내놓은 대부분의 목표 주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더 가려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본인들이 5,300 간다 그랬는데 5,320까지 올라갔어요. 5,325까지 올라갔는데 본인들도 체면이 안 서죠. 지금 몇 번씩 바꿨는데, 한 번 바꾸고 2번 바꿨는데, 그러면은, 올해 말까지 가려면은 조금 출렁거리다가 좀 떨어뜨리다가 올려야지 지금 5,300이 가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못 믿겠는데, 일단은 기관들도 한번 후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미중 간의 관계가 좋아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국제 경제 자체도 조금 불안한 상황이죠. 유럽이 살아난다고는 하지만은 뭐 마냥 잘 살아날 것 같지는 않죠. 독일도 자동차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고, 유럽의 증시를 이끌어갈 게 뭐 프랑스의 사치품이라든지 뭐 별거 없습니다. 뭐 광물 쪽이라든지 뭐 석유 쪽 뭐 이런 쪽인데.
있는데 그나마 네덜란드의 ASML이 좀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덴마크의 노보 같은 게 좀 잘하고 있죠. 뭐 지금 유럽 쪽도 잘하는 게 별로 없고 중국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자 미국이 드디어 이번 주 화요일날 발표를 했죠. 예,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8월 1일부터 관세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도 맞불을 놔서 예,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고 유럽도 중국 차에 대해서 예, 관세 올리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도 올리겠다고 하고 지금 예, 무역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라서 예, 지금 마냥 또 좋게 볼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예, 그래서 자 일단은 다음 주는 일단은 일주일 정도에 조금 봐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매수 찬스가, 자, 지난주 목요일 날 왔던 하락이 매수 찬스였는지, 아니면 다음 주가 이제 매수 찬스가 한 번 더 올지, 자, 요게 지금 관건인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얘기로 보면은, 예, 조금은 어느 정도 고점 근처라는 게 좀 느껴지시죠? 예, 그래서, 자, 일단 다음 주에 T1 룰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주식을 사고 팔면은 그 다음날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더 빠른 단타가 가능한 게 아닌가. 이제 마진을 안 쓰고도 오늘 주식을 팔면 내일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내일 또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고, 예, 그 전까지는 이틀은 기다려야지. 이게 트레이더로 이제 등록이 되고 뭐 마진 어카운트도 열고 이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주식 투자자들은 이틀을 기다렸다가 사고 이틀을 기다렸다 사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하루만 기다렸다가 주식을 사고 파는 체제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바뀌어요. 이런 경우에 과연 예,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변동성을 겪을지 자 요게 조금 궁금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예 방금 전에 얘기 드렸지만 S&P 500이 어제 반등한 거를 크게 의미를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물론 미시간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3.5에서 3.3으로 떨어졌지만 이게 3%는 아니잖아요. 2%도 아니고 예 물가는 아직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거래량이 얼마 없었어요. 예 거래량이 조금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이 적은 거래량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목요일날 움직이는 예, 그 흐름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그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약간은 조금 예, 고점 근처다 과열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차트를 보면은 과열기가 목요일날 빠졌었기 때문에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빠졌었기 때문에, 과열기가 빠졌으니까 이제 다시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나스닥은 다시 과열기간으로 다시 올라갔죠. 자, 그래서, 지금 S&P 500만 보면 과열기가 빠졌기 때문에 과열은 아니다. 예, 더 올릴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예, 과열 안 되는 종목들 위주로,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나스닥을 보면은 이제, 과열이 좀, 예, 된 상태인데, 그래도 5일 이동평균선 또 위에 떠 있어요. 예, 차트만 보면 좀 떠 있고. 예, 그래서 좀 애매하죠. 예, 이 차트가 계속 유지가 될까인데, 지금은 나스닥에서 이제 상승을 주도하는 게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나고, 목요일, 금요일날 올랐단 말이에요. 3데이 법칙이라서 3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주가가 정상 주가를 차지를 하겠죠. 그래서 예, 엔비디아가 이제 올랐으니까 더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3일 지났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래서 엔비디아가 더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러면 뭐가 끌어올릴 수 있을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끌어올렸고 아직 올라갈 여력이 있고 지금 애플도 어느 정도 과열 기간까지 들어왔다가 조금 빠졌고 구글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자, 그래서 약간 애매합니다. 뭐 차트를 보면 오일이 안 깨져서 아직은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열 기간으로 이미 자 어느 정도 과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약간 차트만 보면 약간 애매합니다. 예, 그래도 요 S&P 500의 과열기 조금 빠진 거, 그 다음에 상승 흐름이 아직 깨지진 않은, 예, 약간 눌리기만 한 요 상황. 자, 요걸 보면 또 긍정적이죠. 그래서 조금 눌려도, 예, 지금 현금 시장에서, 예, 9조 달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올라갈 여력은 있다. 또 그렇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M2 통화량이 지금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통화량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예, 그래서, 일단은, 더 올리기는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떨어뜨릴 여력도 없고 그냥 약간의 횡보기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일단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있는데, 자, 뭐, 예, 소형주 중엔 디지털 터빈이 화요일날 실적 발표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날 세일즈포스가 요거를 올릴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수요일날에 이 클라우드 쪽에 세일즈포스가 실적이 지난번에 잘 나왔죠. 그래서 300불 넘어갔었는데, 뭐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세일즈포스가 실적이 잘 나오면은, 예, 클라우드 쪽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렇죠. 오라클 이런 거 끌어올리면서, 예, 같이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HP 컴퓨터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컴퓨터 쪽에 실적이 잘 나오면은 당연히 반도체 또 올라가겠죠. 목요일날 지금 대리 인공지능 서버를 설치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 설치하면서 굉장히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인공지능의 최대 수혜주가 엔비디아가 아니라 델입니다. 지금 델 컴퓨터. 그래서 델이 또 실적이 잘 나오면은 인공지능 흐름을 수요일날, 목요일날 계속 이어갈 수가 있고요. 필수 소비재 중에서는 코스코가 또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베스트바이도 가전제품 같은 거 많이 팔았으면 실적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 요런, 예, 수요일날, 화요일날, 그 다음에 목요일날 나오는 GDP하고 PC 분기 물가가 이제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화요일은 조용히 지나가고 이제 수요일날하고 목요일날이 좀 큰 건이 되지 않을까. 근데 당연히 클라우드 쪽은 세일즈포스가 잘 나오겠죠. 뭐 지난번처럼 깜짝 발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직은 HP 델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시장을 다시 견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월요일까지 문 닫아서 다들 우울해 하실 거야. 재미도 없고 뭐 하나. 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뭐 마냥 부정적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도 애매한 약간은 자, 횡복기가 있는 자, 그런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결론은 그렇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시고 축복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 사랑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투자의 원칙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